네, 자, 이제 오타와 칼튼 교육청의 교육청 혹은 교육과 애들 조기 유학과 관련된 네.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청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오타와 칼튼 교육청은 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프로그램, 그러니까 유학생을 받기 시작한 그 역사가 캐나다에서는 제일 긴 유학원, 교육청 중에 하나. 제일 오래됐다. 네. 제일 먼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네네네. 제일 먼저는 모르겠지만 네. 완전히 선두주자. 네. 아,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캡시라는 것도 저희 디렉터가 만든 것이고. 아, 네.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인터내셔널 학생들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이제 좋고 네. 한국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저도 한국 직원이고 또 어드미션에도 한국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이 좋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육청이 영어 공립교육청이 이제 하나이다 보니까 교육청이 커서 이제 프로그램이나 학교 선택 그리고 이제 학교를 정했을 때 이제 코र्스 선택 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한국에서 오는 또는 아시아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러면 이제 어떤 학교로 갈 것인가? 그렇죠. 어떤 학교, 어떤 지역으로 갈 것이냐가 그렇죠. 제일 관심이 네네네.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타리오 교육청, 온타리오 교육부 이제 소속이기 때문에 113개 엘레멘터리 스쿨이 있어요. 네. 8학년까지입니다. 네. 킨더가든에서 8학년까지. 유치원부터 8학년까지가 엘레멘터리 스쿨을 다니는데 113개가 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하이스쿨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4년 네. 공부하는데 온타리오에서는 네. 예, 25개 하이스쿨이 있습니다. 근데 이 25개 하이스쿨과 이제 113개 엘레멘터리 스쿨 모두 유학생들을 환영합니다. 다 받아요. 유학생 입학 가능하다. 네, 다 가능해요. 네. 네. 하지만 고등학교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네. 이제 학교마다 프로그램이 다른데 ESL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6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교를 선택할 때 네. 6개 다음 페이지로 가면 네. 이 6개 하이스쿨에 ESL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 학교 중에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직접 이제 학생이 선택할 수 있어요. 네. 네. 이걸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 학생들이 이제 하이스쿨을 다니게 됩니다. 세컨더리 스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하이스쿨을 다니게 되는데 이 친구들은 ESL이라는 과목의 영어 레벨 테스트를 봐요. 영어 테스트를 봐서 ESL이 필요 없는 친구야. 그러면 25개 학교 어디든 지원이 가능하고 네. 이 친구는 영어가 조금 부족하니까 ESL 과목을 들어야 해. 영어 과목을 별도로 들어야 해. 친구들은 ESL이 있는 6개 학교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벨 하이스쿨, 브록필드, 글리브, 글로세스터, 리치마운트, 그다음에 우드로프 네. 이렇게 이제 6개 학교를 주로 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학생을 골고루 많이 보내 보니까 네. 저희도 경험치가 쌓여서 사실은 단독 유학으로 가는 학생들한테는 글리브 정도를 제일 먼저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네. 저희 컨설팅 전략이 맞는 건가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글리브는 이제 역사도 깊고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는데 그 오타와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뭐 한국의 명동이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네. 오타와의 남북으로 길게 나 있는 뱅크 스트리트라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글리브 지역이 있어요. 글리브라는 커뮤니티. 네. 그게 이제 역사도 깊고 이제 조금 부촌 그런 글리브 지역에 있는 이제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1,500명이 넘는 굉장히 큰 학교이기 때문에 네. ESL 학생들이 100명 정도 있어도 보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학교가 크면 아까 이제 교육청이 커서 선택의 여지가 많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이제 개념으로 학교가 크면 코र्스 다양성이나 프로그램 다양성이라는 것은 실업계 프로그램, 인문계 프로그램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온타리오에는. 근데 아카데믹 인문계 프로그램과 인문계 과목이 많으면서도 그렇다고 실업계 과목이 없느냐? 그렇지도 않고 이 학교는 실업계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인문계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제 생각에는 이제 자리만 있다면 네. 처음에 1지망을 글리브로 하는 것은 좋은 전략으로 학생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그러면 말씀드릴 수 현재 이 있습니다. 6개 학교 중에 네. 한국 학생들이 몇 명쯤 있을까요? 한 25명 정도 있습니다. 25명 정도? 네, 하이스쿨은. 네. 하이스쿨은? 예. 그러면 모든 학교에 25명씩 정도? 아니요, 다 합해서 하이스쿨 전체에 네, 네. 25명이 있다. 정도 네 있습니다.
6개 학교에. 네, 초등까지 합하면은 이제 한 40명에서 50명? 초등 포함 50명 정도. 네네네. 초중고 포함 50명 정도 와, 있고요. 전체 50명이고 네네네. 이중 하이스쿨이 한 25명 정도다. 네, 그래서 네. 그 글리브는 좀 빨리 마감이 돼요. 이제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도 선호하는 학교거든요.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 그러면 지금 학교별로 한국 학생을 해봤자 뭐 3-4명 있을까 말까 정도 그렇죠.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브룩필드 하이스쿨에 좀 학생이 많다. 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글리브가 마감된 이후에 이제 세컨 초이스로 브룩필드에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지금은 아니고요. 작년 2월에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10명 정도. 많아봐야 10명 정도다. 네. 그런데 이제 6월 달에 졸업하고 이제 다시 들어오는 학생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5명, 6명? 벨에는 2명 있었는데 지금은 한 5명 정도로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ESL을 마치고 전학 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ESL이 없는 학교로 이제 오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있어요. 이제 아. 캐나다 내에서 공부하다가 전학을 오거나 아니면 뭐 말레이시아, 중국, 필리핀 이런 데서 제주도 국제학교에도 마찬가지고 네. 예,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오는 학생들은 영어를 잘하니까 바로 이제 ESL 없는 학교로 이제 입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합해서 한 25명 정도 있다고 말씀드릴 지금 수 이 있어요. 정도면 뭐 네. 거의 뭐 한국 학생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그렇죠. 뭐 한국 학생 많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 고등학교 레벨에서 유학을 오면 사실은 캐나다 학생들 친구로 사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홈스테이에서도 처음부터 이제 영어를 잘하지 않으니까 홈스테이에서도 이제 활발하게 네. 홈스테이 가정과 소통하기도 그렇게 쉽지 쉽지 않죠. 맞아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 한국 학생들이 많으면은 한국 학생들끼리 몰릴 수 있는데 딱 적당하게 2-3명 있으니까. 있고 또 ESL 프로그램에서 만날 수 있는 이제 남미 유럽 학생들이 많아요. 영어 사람처럼 생겼지만 영어 잘 영어는 잘 못하는. 못하는데 저희 교육청이 이제 그런 45개국에서 거의 이제 45개에서 유학생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여기에서 이제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ESL 프로그램에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일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ESL 클래스에서 이제 친구들을 사귀는,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좋은 좋다. 편이다. 네, 국적 비율이 괜찮다. 네,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다. 네네. 자, 보통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 ESL 프로그램이 필요한 친구들은 아까 6개 학교로 가게 되고 네. 아닌 학생들은 25개 학교로 전부 다 이제 퍼지게 될 텐데 네. 자, IB도 있고 AP도 있고 기프티드도 있고 이런 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IB 프로그램은 디플로마 자체를 이제 취득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러면 IB를 제공해주는 학교들이 있는 거죠. 네, 저희 고등학교가 25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제 온타리오 교육청이 이제 좋은 이제 도시가 괜찮은 도시이다 보니까 네. 학교의 수준이 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온타리오 고등학교들 중에 좋은 학교라고 이제 알려진 학교들이 이제 좀 있어요. 한 5-6개 이제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네. 이제 있는데. 그런 학교들 중에서 2개가 IB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AP 코र्스는 한 10개 정도의 고등학교에서 AP 코र्스를 제공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어러브 마치라는 학교에서 제일 많이 있고 또 이제 오타와에서 또 유명하다는 리스가 같은 학교에 그런데 이제 AP 코र्스가 많이 이제 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럼요. 네네네 이제 선발이 되어야 되잖아요. 선발이 돼야 되죠. 네. 보통 이 선발 자체에 대한 문의도 가끔씩 오는데요. 대부분 교사 추천이 기본이죠. 그렇죠. 그 가이던스 카운셀러의 추천입니다. 추천으로. 네네.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 우리 친구 잘해. 네네. 이런 친구한테 너 IB 들을래? AP 들을래? 네. 권유를 해서 그 과목을 배정해주는 형태가 네네. 많고 또 IB를 듣기 위해서 A 학교 다니다가 IB가 있는 B 학교로 전학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IB는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하기보다는 학생이 어플라이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9학년에 입학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가는 유학생들도 캐나다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어플라이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학년에 가는 경우는 9학년은 다른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캐나다 애들도 9학년 재학생들이
10학년 IB, 프리 IB로 어플라이하는 그런 스케줄이 있어요. 네. 그거에 맞춰서 어플라이를 하면 되는데 IB 같은 경우는 본인이 IB 가고 싶다고 가이던스 카운슬러하고 의논을 이야기를 해서 이제 하면은 또 시험도 보고 통과도 해야 되잖아요. 네, 시험 봐야 됩니다. 아무나 뽑아주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좀 까다로운 그 요구 조건들이 있어요. 네. 자, 기프티드 프로그램. 네. 요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프티드 프로그램은 각 주의 교육청마다 조금씩 조건이 다른데 온타리오에서는 3학년, 6학년, 9학년에 EQAO라는 모의고사 같은 시험을 보는 시험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상위 몇 퍼센트, 0.1% 뭐 이렇게 뭐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이런 이제 그런 식의 각 영역의 평균이 뭐 0.1% 이상이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네. 거기에 들면은 이제 기프티드 학생으로 인정을 받아요. 영재 학급 그렇죠. 같은 개념이네요. 한국 말로 하면은 영재 프로그램인데 한국에서 운영하는 영재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른. 네. 그래서 온타리오 교육청 안에는 다 있는데 저희 오타와 교육청에서도 이제 이 기프티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네. 3학년, 6학년은 엘레멘터리 레벨이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3학년에 기프티드로 인정을 받았다 또는 6학년에 기프티드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다니던 학교에 그냥 다녀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을 위해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이제 좀 더 심화 학습을 시켜주는 건데 네. 또 하나의 선택지는 3학년, 6학년에 기프티드 애들만 모여있는 학교로 옮기고 싶다. 전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네. 오타와 동부, 오타와 중부, 오타와 서부 이래가지고 기프티드 컨그리게이티드 클래스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네. 그런 학교로 전학을 가서 그런 애들만 모여있고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애들에 맞춰가지고 클래스를 별도로 운영해준다. 네. 그래서 보통은 한국 분들은 당연히 옮기죠. 당연하지. 당연하죠. 이거 한국에도 지금 영재학교 보내려고 난리인데. 그런데 이제 캐나다 부모님들은 안 보내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친구를 떠나야 되니까 또는 그렇죠. 무슨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빡세게 공부할 필요 있나 시샘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자, 초등은 그렇고요. 네. 초등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선호합니다. 기프티드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9학년은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학년, 10학년에서는 이 기프티드 프로그램 9학년에 그러니까 세컨더리 하이스쿨에서의 기프티드 프로그램은 기프티드 코र्스를 들을 수 있다예요. 네, 따로 이제 클래스를 운영하진 않고 모여가지고 다른 거를 시켜주는 거는 아니고 한 학기에 8개 과목을 1년에 8개 과목을 듣는데 그 과목을 선택할 때 기프티드 코र्스를 들을 수 있다. 물론 고등학교도 컨그리게이티드가 있어요. 네. 동부엔 어디, 서부엔 어디. 그래서 이제 센츄럴은 아까 말씀드린 리스가 네. 거기에 이제 기프티드 애들만 모여서 바운더리가 다르더라도 이제 가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가 좀 랭킹이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기프티드 코र्스를 들어요. 그런데 이제 11학년, 12학년 올라갈 때는 또 다 듣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온타리오에서 대학 가는 거는 100% 내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점수가 좀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고등학교에서는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나요? 제가 한번 제 설명 네, 들은 네, 걸 바탕으로 네, 네, 네. 설명 네. 드릴 테니까 틀린 거를 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네. 영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이 클래스만 따로 모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해당 과목만 들을 수 있게도 해준다. 네. 엘리멘터리는 주로 모으거나 아니면 안 모여도 괜찮아. 근데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 기프티드로 지정된 학생들은 기프티드 코스를 나의 선택으로 일부 과목 들을 수 있어.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9학년에서 10학년 정도는 이런 과목을 들으면서 심화학습 혹은 영재학습을 하다가도 네. 11학년, 12학년이 되면 이제 대학을 가야 하는 거니 영재 프로그램으로 점수를 따기 어렵다 보니 네. 일반 과목을 듣더라. 네. 이 친구들 일반 과목 더 높은 점수 받을 거니까. 점수 따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그렇죠. 예. 제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네네. 유학생들도 이런 기프티드 프로그램에 조인할 수 있습니까? 영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3학년, 6학년, 9학년에 보는 EQAO에서 그렇게 하이 퍼센티지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이스쿨에 가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을 굉장히 영어는 잘 안 되지만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가이던스 카운셀러가 보고 수학을 기프티드 코र्스를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주죠. 네. 네네,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기프티드를 들으면은 이 기프티드 학생들의 이제 그 혜택은 뭐냐면, 이 이제 학업의 진척 상황, 이 기프티드 프로그램을 들어서 어떻게 얘가 이제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미팅을 정기적으로 하게 그 돼요. 유치원에서 추적 관리를 해주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미팅, 이 학생의 이제 학습 플랜, 네. 인디비주얼 플랜 뭐 이런 미팅 이름이 있는데 영어로. 네. 어쨌든 이제 학업 진척 상황, 기프티드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어떻게 학업이 얘가 이제 학습 능력과 여러 가지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이제 미팅을 하는데 만약에 수학 과목만 기프티드 코र्스를 들을 수 있는 유학생이 있다. 그 학생도 그 플랜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 관리를 받는다. 네, 그래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 앞에 뭐 밴도 있거든요. 네. 스쿨버스 회사에서 옐로우 버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멀리 있는 학생을 데려올 때는 이제 밴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아는 학생 하나는 이제 벨 하이스쿨에 다녔는데 네. 8학년에 너무 수학을 잘해가지고 8학년에 온 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얘를 이제 9학년 수강 신청할 때 기프티드 코र्스를 신청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기프티드로 인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한 과목만 그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카나타에 살았는데 카나타에서 이제 그런 이제 스쿨 밴 보내줘서 이제 편안하게 다녔던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트랜스퍼한 거네요. 벨에서 다른 학교로. 아니요, 벨 다니면서요. 벨 다니면서 수학 과목만을 위해서 밴을 운영해줬다. 네네. 아니요. 다른 4과목 중에서 수학을 기프티드로 들었기 때문에 네. 다른 기프티드 학생들과 마찬가지의 대접을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 이야기들, 네네네.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네네네. 학교는 이제 최근에 지은 학교도 있고 이제 아주 오래된 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학교 건물도 많이 이제 관심들이 있으니까 네. 오른쪽에 있는 학교는 리스가고요. 네, 제일 오래되고 제일 유명하고. 네. 왼쪽 아래에 있는 학교는 이제 니피엔 하이스쿨. 니피엔, 네. 이 니피엔 하이스쿨은 니피엔 지역 중에서도 브로드뷰 지역이라고 해서, 또 오타와에서 아까 글리브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제 살짝 부촌이라고들 하는 살짝 부촌이라고 하는 그런 데인데,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캐네디언 학생들 그 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괜찮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네. 바로 옆에 브로드뷰 퍼블릭 스쿨이 있어요. 네. 8학년까지 있는. 네. 그래서 그리고 그 학교도 괜찮거든요. 엘리멘터리 학교 중에. 엘리멘터리.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추천하는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학교는 롱필 데이비슨 세컨더리 스쿨이라고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는 학교인데, 네. 보통 세컨더리는 9학년부터인데, 여기는 이제 7, 8학년이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함께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7, 8학년은 ESL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이제 9학년부터 12학년은 ESL이 없는 학교입니다. 바헤븐에 있는 이제 학교인데, 오타와 남부에. 네. 그래서 이제 7, 8학년 여기에서 ESL 프로그램과 함께 다녀서 9학년을 바로 이 학교에서 같이 다니는데, 이제 ESL 마감하고 다니면 되는. 네. 괜찮네요. 네네. 이런 방식이 똑같은 게 얼러브 말치가 똑같죠. 그렇죠. 얼버 말치도 그렇고 벨도 마찬가지. 벨도 마찬가지고. 벨은 이제 물론 ESL이 있지만. 네. 네네. 방금 사진에 본 게 이게 벨 세컨더리고, 네. 여기 이제 글리브 같네요. 네. 느낌이. 여기는 글러스터 하이스쿨인데, 글로세스터라고 합니까? 글로스터. 네. 저희 아들은 여기 나왔습니다. 글로스터. 이 동네 살거든요, 저희가. 네. 여기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많이 가는 학교, 그러니까 ESL이 있는 학교 위주로 이제 사진이 있네요. 이제 네네네. 벨이 있고, 글리브가 있고, 이제 이제 글로스터가 예. 있고. 알겠습니다.